안녕하세요. 동삼촌입니다. 오늘은 저의 뇌전증, 그 시작과 완치, 그리고 재발, 스노우보드 사고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잘 들어주세요.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뇌전증 발작이 있었어요. 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야, 괜찮아? 괜찮아?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는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.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측두엽 뇌전증이라고 하더군요. 그런데 이때 반에서 좀 짓궂은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야, 개거품, 개거품 이런 식으로 불러서 참 듣기 힘들었어요. 어린 마음에 뇌전증은 컴플렉스였어요. 뇌전증은 곧 간질입니다. 간질이라고 하면 바닥에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. 모든 간질이 그런 식으로 발작하는 것은 아님에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 어린 마음에 당당하게 나 간질 있다 라고 밝히기가 참 어려웠어요. 다행히 몇 차례 발작 이후 약을 복용하니 증상이 멎었고 더 이상 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도 뇌전증 발작은 더 이상 없었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.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 몇 년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참 후회가 됩니다. 고3이 지나고 어떻게 대학도 제법 잘 들어가서 한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. 술을 많이 마셨고 술 때문일까 뇌전증이 재발했어요. 뇌전증 약을 먹으면 괜찮았었던 지난 경험도 있고 해서 뇌전증 약을 복용하면서도 술을 계속 마셨어요.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죠. 과거로 돌아가면 20살 시절의 저를 멱살 잡아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. 그나저나 술자리가 정말 많았습니다. 동아리를 가입하면 동아리마다 학년별 대면식을 했어요. 대면식을 할 때는 중국집에서 꼭 고량주를 마시는 관행이 있었습니다. 저는 동아리를 3개 가입했는데 한의대는 6년제여서 동아리마다 5번씩의 대면식을 진행했어요. 그래서 대면식만 15번, 동아리별로 신환회 3번 등등 해서 술자리가 정말 많았고 또 솔직히 취기 오르는 게 재미가 있어서 그 자리를 굳이 피하지도 않았습니다. 제 생활이 그러하니 뇌전증 약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조절이 되지 않아서 늘어갔습니다. 다행히 약 부작용은 없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. 이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뇌전증 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겪어보지 않았으니 그 당시에 제가 정신을 차릴 리가 있나. 20대 젊을 때 좀만 놀다가 다시 술을 안 마시면 편안하게 그 전처럼 약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. 그러던 중 2009년 스노우보드를 타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무엇을 하든지 가장 위험한 때가 초심자에서 이제 나 좀 할 줄 알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라고 하잖아요. 저도 그때가 바로 사고의 순간이었습니다. 스노우보드를 타러 간 마지막 날이 되었고 스노우보드를 이제는 좀 탄다 싶을 때 사고가 발생했어요. 보도를 타는 속도가 좀 붙었고 이제는 폼 좀 잡겠다 싶을 때였어요. 집에 가기 전에 상급자 코스를 타고 있었는데 빨리 리프트까지 가면 한 번 더 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슬로프 끝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리프트까지 그 속도 그대로 가려고 할 그때였어요. 슬로프 끝에 눈이 뭉쳐져 쌓여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제 보드데크가 그 눈뭉치에 찍히는 순간 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. 그 찰나의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. 슬로프 끝이다 보니 대굴대굴 그를 곳도 없었고 평지에 바로 내리꽂혔습니다. 머리부터 떨어졌고 머리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발은 보드에 묶인 채로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휘리리릭 회전하면서 허리가 비틀리며 땅에 내리꽂혔어요. 페트롤이 와서 저를 들것에 싣고 데려갔습니다. 이때 의무실에서 아프다고 했어야 하는데 놀란 마음과 집에 계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에 괜찮다고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. 교통사고 후유증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이날 이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. 이 사고 후에 한 달간 16kg이 빠졌고 약을 아무리 늘려도 뇌전증이 조절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.
다음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